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강연 하나 같이 보려고요. 김지은 좋은연애 연구소 소장님의 서로 잘 만지고 계신가요? 라는 강연인데요. 소위 스킨십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뭐 만지는 행위, 이걸 넘어서요.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서 이걸 어떻게 건강하게 나눌 수 있을까? 좀 그 방법을 깊이 파보는 시간입니다. 네, 그렇죠. 스킨십이라는 게 참 관계를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, 때로는 서로에게 되게 상처를 주는 그런 칼날이 되기도 하니까요. 맞아요. 이 강연에서는 특히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거든요. 네 가지 원칙이요? 네. 근데 이게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흔히 하는 실수들이랑 좀 맞닿아 있더라고요. 아, 궁금하네요. 어떤 것들일까요? 네, 한번 하나씩 얘기 나눠보시죠. 네, 첫 번째가 스킨십 기술은 상대에게서 배우라는 건데,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신혼부부들이 야동 같은 거 따라하다가 병원 간다는 예시 듣고 좀 놀랐어요. 아, 진짜 그런 일이 있나 봐요? 아, 네.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. 드라마나 영화가 현실이랑 다른 건 알지만 또 막상 따라하게 되나 봐요. 네, 그런 경향이 좀 있죠. 스킨십을 무슨 막 정복해야 할 기술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본 거,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 스킨십은 몸으로 나누는 아주 섬세한 대화거든요. 아, 몸으로 나누는 대화? 네, 그래서 진짜 해답은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한테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계속 이런 거 좋아, 여긴 어때? 이렇게 묻고 또 상대방 반응 살피고 이런 소통이 정말 필수적이에요. 아하. 특히 이제 여성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, 거긴 좀 별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건 좋아. 같이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죠. 네네. 그 무건수행 같은 스킨십. 그거는 이제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. 하하, 무거운 수행이요. 와닿네요. 그럼 두 번째 원칙은요. 친해진 만큼 만져라.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? 아, 네. 강연에서 남성분들이 그 자야 친해진다는 좀 잘못된 믿음 그런 걸 갖는 경우가 많다는 리서치 얘기도 나오던데 저도 약간 뜨끔했어요. 주변에서 종종 듣던 이야기라. 그게 바로 진짜 흔한 오해 중 하나죠. 그런가요? 네. 만져야 친해진다가 아니고요. 이미 형성된 그 친밀감의 깊이, 그 깊이만큼 스킨십의 수위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순서가 반대네요. 그렇죠. 예를 들어 섹스 같은 아주 깊은 스킨십은 상당한 신뢰와 애정이 쌓였을 때 서로를 초대하는 그런 행위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아직 마음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거나 나를 진심으로 아끼지 않는 사람한테 이걸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강연에서 그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 내 몸을 명품 가방처럼 소중히 여기라. 아, 명품 가방처럼? 네, 함부로 막 내어주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. 네. 친밀감의 속도에 맞추라. 잘 알겠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원칙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만져라인데 여기서 책임이라는 게 단순히 뭐 임신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요. 맞아요.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네. 정서적인 책임도 강조하시던데 예를 들어 외로워서 스킨십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? 그러니까 내 감정의 어떤 구멍, 예를 들면 외로움이나 공허함 같은 거요. 이걸 상대방과의 스킨십으로 막 메우려고 할 때 그게 과연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일까?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. 아, 당장은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결국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좀 이용하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럼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막 소모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죠. 그래서 스킨십은 내 감정 상태와는 좀 별개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, 그리고 이미 형성된 친밀감의 속도에 맞춰가야 한다는 겁니다. 관계와 속도에 맞춰서. 네. 물론 당연히 그 현실적인 책임,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까지 고려하는 건 성숙한 사랑의 기본이고요. 아, 듣고 보니 이 책임감의 무게가 정말 상당하네요. 그렇죠. 자,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원칙. 소소한 친밀감은 사소한 터치로 표현하라. 이건 특히 좀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 같았어요. 맞아요. 딱이죠. 흔히들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하면서 좀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작은 터치들이 관계 만족도에 그렇게 중요하다니 저는 사실 좀 의외였거든요. 예, 근데 오히려 그 사소함이 관계의 어떤 끈끈함, 안정감을 주는 핵심일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, 강연에 나온 예시들처럼 그냥 악수하기, 아니면 땀 닦아주기, 등 두드려주기,
볼 만지기, 손잡기, 뭐 백허그 같은 것들 네네네. 되게 소소하네요. 그쵸. 밥 먹다가 입가에 뭐 묻혔을 때 아유 더럽게 하고 핀잔 주는 대신에 그냥 다정하게 쓱 떼어주는 그런 거요. 아, 그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. 나는 당신을 아끼고 있어.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. 꼭 성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스킨십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오늘 김지윤 소장님 강연 통해서 본 건강한 스킨십의 4가지 원칙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, 그리고 소통, 또 관계의 속도에 맞는 책임감, 그리고 일상에서의 꾸준한 애정 표현, 뭐 이런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또 실천한다면 스킨십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키우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네,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더 건강한 관계 문화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되겠죠. 그렇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요. 당신의 관계에서 스킨십이라는 언어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, 혹시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지,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